자, 상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통장에 찍혀있는 그 소중한 숫자들. 과연 일본 도쿄의 어느 횟집, 메뉴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일본, 그냥 여행가서 맛있는 스시나 먹고 오는 곳이지. 내 자산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일본의 돈, 즉 엔화는 단순한 여행 경비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엔화는 전 세계가 다 같이 돌려 쓰는 거대한 공용 마이너스 통장 같은 존재입니다. 월가, 유럽, 심지어 한국의 큰손들까지 이 엔화를 싼 이자로 빌려다가 미국 주식, 한국 아파트, 심지어 비트코인까지 사들이는 데 써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대한 공짜 점심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은행이 수십 년간 유지해 온 마이너스 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올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은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죠. 이 거대한 흐름이 뒤집히는 순간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단어, 바로 엔캐리 청산이라는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 같죠? 하지만 위에서 돌고 있는 수천조 원의 돈이 방향을 트는 순간 우리의 월급, 대출이자, 주식 계좌까지 줄줄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경제학 부시기는 뉴스에서 한 줄로 지나가는 일본 금리 인상이라는 소식이 도대체 왜 내 주식 계좌를 파랗게 질리게 만들고 내 대출 이자를 폭등시키는지 그 적나라한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씹어먹여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먼저 도대체 엔 캐리 트레이드가 뭐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벌벌 떠는 걸까요? 이야기를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경제가 터지던 시점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당시 일본은 도쿄 땅값이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미쳐 돌아가던 부동산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깊은 디플레이션에 늪에 빠졌습니다. 물가는 안 오르고 사람들은 돈을 안 쓰고 경제는 멈췄죠. 일본 은행은 이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바로 금리를 바닥까지, 아니 지하까지 내리는 것이었죠. 금리 1%, 0.1%를 넘어 나중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면 보관료를 내야 하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까지 갔습니다. 쉽게 말해 치킨 한 마리 값도 안 되는 이자로 수억 원을 빌릴 수 있는 세상. 세상에서 제일 싼 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서 전 세계의 머리 좋은 투자자들이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야, 일본에서는 돈을 거의 공짜로 빌려주네. 근데 미국이나 한국은 금리가 높잖아. 그럼 일본에서 0%대 싼 이자로 왕창 빌려서 미국 국채나 주식에 투자하면 그 금리 차이만큼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정체입니다. 금리 낮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 금리 높은 나라에 투자하는 금리 차 먹기 장사죠. 자, 월가에 잘 나가는 펀드 매니저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A씨는 회사 돈으로 일본에서 1억엔,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을 빌립니다. 이자는 연 0.1%, 1년에 고작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꿀조건이죠. A씨는 이 돈을 달러로 바꿔서 미국 국채, 나스닥 기술주, 비트코인에 분산 투자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들은 레버리지를 씁니다. 10억을 담보로 50억, 100억을 굴리는 거죠. 계산해 볼까요? 50억을 굴려서 연 7% 수익만 내도 3억 5천만 원입니다. 갚아야 할 이자 1천만 원을 빼고도 3억 4천만 원이 순이익으로 남습니다. 자기 돈은 한 푼도 안 들이고 남의 돈으로 엄청난 수익을 내는 마법의 공짜 점심이었던 겁니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 공장을 지을 때, 현대차가 해외 투자를 할 때도 이 싼 엔화 자금을 활용했습니다. 엔화는 그렇게 전 세계 자산 시장을 떠받치는 거대한 돈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파티에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라는 청구서입니다. 2024년 일본 은행은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하고
기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나고 있으니 이제 금리를 정상화하겠다 하며 0.5%, 0.75%, 심지어 1%까지 올릴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반대로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서 금리를 내리는 추세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그 A씨의 상황을 다시 볼까요? 작년까지는 일본 금리 0.1%, 미국 금리 5%여서 그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미국이 내리면 그 꿀 같던 금리 차이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수익이 반토막 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환율에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오르면 엔화 가치가 비싸집니다. A씨가 1억 엔을 빌릴 때는 1달러당 150엔이었는데 갚으려고 보니 엔화가 강세가 되어 1달러당 130엔이 됐다고 칩시다. 예전엔 66만 달러만 있으면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76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원금 손실이 10만 달러나 발생하는 환차손이 터지는 겁니다. 이자 수익은 줄어들고 원금은 더 갚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 공짜 점심이 순식간에 독이 든 성배로 변하는 순간입니다. 이게 바로 엔캐리 청산의 공포입니다. A씨 같은 투자자들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손해를 더 보기 전에 가지고 있던 미국 주식, 비트코인, 채권을 팔아서 빨리 엔화를 갚아야 합니다. 문제는 A씨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엔캐리 자금 규모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억 달러, 공격적으로 보면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동시에 탈출해를 외치며 주식을 팔아치운다고 상상해보세요. 극장에서 누군가 불이야를 외치면 좁은 비상구로 수백 명이 동시에 달려드는 압사 사고와 똑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 엔화를 사서 갚으면 엔화 가치는 더 오릅니다. 그럼 아직 못 갚은 옆 사람 B씨는 더 다급해져서 주식을 투매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소용돌이입니다. 실제로 2024년 8월 5일 우리는 이 예고편을 봤습니다. 일본이 금리 인상 의지를 보이자마자 하루 만에 니케이 지수가 12% 폭락하고 한국 코스피는 8% 넘게 떨어졌으며 미국 나스닥도 출렁거렸습니다. 그날 하루 만에 수천억 달러의 엔캐리 자금이 증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폭탄이 다시 터지면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통이 찾아올까요? 첫 번째 충격은 환율과 내 월급의 증발입니다. 엔화가 강세가 되고 글로벌 시장이 패닉에 빠지면 투자자들은 안전 자산인 달러로 도망갑니다.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넘어 1,400원, 1,500원까지 튈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어떻게 되죠? 기름값, 밀가루값, 사료값이 다 오릅니다. 주유소 기름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고 치킨 한 마리가 25,000원, 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폭등해서 내 실질 소득이 10%, 20%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엔캐리 청산이 내 밥상 물가까지 털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 충격은 주식시장의 붕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현금 인출기입니다. 글로벌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신흥국 주식부터 팝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때 가장 손쉽게 팔리는 타깃이 됩니다. 코스피가 2,500선에서 2,300, 2,000선 아래로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식 계좌가 파랗게 질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의 비명입니다. 싼 이자만 믿고 엔화로 돈을 빌려 설비 투자를 했던 한국 기업들, 건설사들, 해운사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갚아야 할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자 부담에 환차손까지 겹치면 실적이 악화되고 이는 다시 주가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통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30대 직장인 C씨가 있습니다.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말만 믿고 전 재산 5천만 원을 나스닥 기술주 ETF에 몰빵했습니다. 엔캐리 청산이 터지면
나스닥이 10%만 빠져도 앉은 자리에서 500만 원이 증발합니다. 밤잠을 설치며 후회해도 이미 늦습니다. 40대 자영업자 D씨는 더 위험합니다. 사업 자금을 위해 변동금리 대출 2억 원을 받았고 수익 좀 내보겠다고 ELS 같은 고위험 상품에 3천만 원을 넣었습니다. 금리가 요동치면 대출 이자는 폭등하고 ELS는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합니다. 이자는 늘고 자산은 줄어드는 더블 펀치를 맞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반면 50대 투자 고수 이 씨는 다릅니다. 그는 자산을 쪼개놨습니다. 달러 예금, 엔화 예금, 한국 주식, 미국 채권, 그리고 현금과 금까지. 엔캐리 청산이 터지면 주식은 좀 빠지겠지만 엔화 가치가 오르면서 엔화 예금에서 수익이 납니다. 안전 자산 선호로 금값과 달러 가치도 오릅니다. 한쪽이 무너져도 다른 쪽이 받쳐주는 포트폴리오의 힘으로 그는 위기 속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일본 은행 총재도 미국 연준 의장도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금리 차 축소와 엔화 강세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첫째, 과도한 빚, 특히 레버리지를 줄이십시오. 상승장에서는 빚이 사다리가 되지만 하락장에서는 여러분을 가장 먼저 벼랑 끝으로 미는 무기가 됩니다. 둘째, 한 바구니에 담지 마십시오. 미국 주식만 혹은 한국 부동산만 믿지 마세요. 달러, 채권, 금, 현금으로 나누십시오. 셋째, 일본의 뉴스를 여행 정보로만 보지 마십시오. 일본 국채 금리가 들썩인다는 뉴스가 나오면 내 주식 계좌를 지켜야 할 때구나 라고 직감하셔야 합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거대한 고래들의 게임처럼 보이지만 그 계산서는 결국 우리 같은 개미들의 월급과 노후 자산으로 날아옵니다. 2025년, 2026년 다가올 거대한 머니무브, 그 앞에서 휩쓸려 떠내려가는 난파선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파도를 미리 읽고 그 위에 올라타는 현명한 서퍼가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경제학 부시리가 준비한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실 어떠셨나요? 복잡한 금융 용어 뒤에 숨겨진 내 돈의 흐름을 읽는 눈, 저희가 계속해서 뜨게 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날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